예. 비 오는데 비옷을 모자를 쓰시고, 뭐 덜기 힘드시면 그냥 하세요. 막 비가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피켓 들기도 힘든데 뭐 그냥 안 되시는 분은 그냥 하시고요. 아니면은 뭐 우산 내리고 이거 모자 쓰고 이렇게 3번만 하시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추진한 박민수 파면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추진한 박민수 파면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추진한 조규홍 파면하라. 윤석열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하라.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하라. 검찰, 경찰 앞세운 윤석열 정부 의사인권유린 중단하라. 검찰, 경찰 앞세운 윤석열 정권 인권유린 중단하라. 대한민국 의료 파탄 내고 전공의 의대생 지금 거리로 내몬 박민수, 조규홍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의료계 파업 조장하고 총선 파탄 낸 박민수 즉각 구속하라. 의료계 파업 조장하고 총선 파탄 낸 박민수를 구속하라. 오늘 제27차 대통령실 앞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의대 정원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까지 비가 오는데 일기예보에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일기예보가 좀 안 맞아도 저희들이 그렇게 원망을 안 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은 또 직사게 또 일기예보가 잘 맞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일기예보가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싫죠. 좀 의사들도 비가 오는 날은 싫어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의료계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슬 유자에 그러니까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 유비무환. 그래서 의사들은 비 오는 날 되게 싫어합니다. 저도 옛날에 보면 환자들이 비 오면은 병원에 안 오거든요. 오전에 조용해요. 예? 그 날씨 되게 따지더라고 환자분들이. 왜 그렇죠? 아프면 무조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가다가 비 오면은 안 갈 정도면 병원 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무슨 쇼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비가 오는 날 왜 환자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환자 숫자는 같아야 될 건데 확실히 비 오는 날은 환자가 왕창 적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 이후에는 비 오는 날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원장이 되고 나면 빨간 날도 싫어합니다. 빨간 날이 왜 이래 많은지. 근데 오늘은 비가 오면서 빨간 날이기 때문에 이제 원장인 강영환 원장님은 되게 싫은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비가 오면서 빨간 날. 근데 마냥 우리가 생각을 좀 좋게 해야 되니까 어차피 오는 비니까
비가 오면서 좋은 점은 뭘까? 이렇게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훗날에 나는 대통령실 앞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투쟁을 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올 때 투쟁을 했었고, 오늘 또 비가 올 때 투쟁을 하는데, 지금은 좀 서글프지만, 여러분들 사진은요, 훨씬 잘 나옵니다. 사진 찍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감동하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이면 좀 뭉클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대통령실 앞에 나왔네 하는 마음.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이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한 제가 보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여러분과 같이 1년을 지내야 될 것 같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고 나면 동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 같이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도요, 비 왔는 날은 또 기억합니다. 집회가 그날 비가 되게 왔지, 비 오는 날 우리 강영하 원장님이 오셨지, 이런 건 또 뒤끝이 있어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서 봐도 비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상당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첫 번째, 이제 비가 오는 거의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저도 옛날에 기분이 좀 안 좋고 우울할 때는요, 차라리 비가 오는 게 낫더라고요. 봄에 막 날씨까지 맑으니까 막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내 마음하고 비슷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도 차분해지고 훨씬 기분적으로 낫습니다. 마음이 별로 안 좋을 때. 지금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별로 안 좋고, 또 우리끼리 직사게 싸워가지고 마음이 별로 안 좋고, 이런데 날씨까지 좋으면은 진짜 대가리 떴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오면은 그래도 마음이 좀 차분해져가지고, 야, 비가 와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네, 동병상련 같은 마음이 들어서 화가 덜 나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집회 중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오늘 폭동이 일어날까봐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비가 와서 감사하네. 오늘 사람들이 비가 오는 날은 차분해지고 사람들이 덜 싸웁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가 오는 날은 이게 소리가 더 짧게 나가죠. 그죠? 이게 비가 막 소리 파장을 막으니까, 그래,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셔도 소음 측정에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뒤에는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나는 세게 말하는데 안 나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게 소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법원의 판결이 날 것이다 그랬죠. 사실은 나야 됩니다. 가처분 결정이라는 게, 판사가 가처분 결정을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빨리 내주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늦어도 지난 주말에는 판결이 났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판결이 안 났죠. 네.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판사도 고민이 엄청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기도 지금 사실은 죽을 지경일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례적으로 판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로 전화도 많이 받을 거고, 대통령실에서 너 죽인다고 뭐 이런 전화도 올 거고, 뭐 또 뭐 친구 의사가 또 잘 봐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판사는 외로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끄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해봤자 내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내에 좀 의대 정원 투쟁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전망은 어떻게 하느냐, 통상적으로는 기각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법조계에서. 그런데 희망을 거는 것은 이 판사가
좀 소신이 있는 것 같다. 통상적인 사건의 진행하고는 다른 방식의 나름대로 자기 소신과 곤조가 있는 판사이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는 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한 희망은 걸 수 있을 것 같다는 건데요. 올바로 해야죠. 이 판결이 이제 조만간 이제 내일이나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사실 정부와 국민이 서로 소송전을 벌린다는 것 자체가 쪽팔리는 겁니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국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래, 국민이 올래 하는 소송하는 자체가 부모 자식 간에 소송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소송을 제3자인 판사한테 들고 가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쪽팔리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쪽팔리는 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체가요, 부모가 자식한테 소송해가지고 이겼다고 만세 부를 수 있습니까? 집안 망신이죠. 집안 망신. 사실 정부는 이런 소송을 국민들하고 한다는 자체가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박민수 이것은 끝까지 인간 안 될 것 같아요. 뭐 퇴소하면 즉시 항고한다 그러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맞습니다. 올바른 부모 같으면 자식이 소송하면요, 됐다, 그러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자식이 소송하면 법원에 가가지고 내가 올래 그러면서 끝까지 막 빡빡 오기면 판사가 보기에 얼마나 속으로 한심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하고 소송전을 벌인다는 자체가 쪽팔린다는 것을 부디 좀 깨닫고 사람으로서의 부끄러움을 좀 느낀다면 조금 문제 해결에 조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요 집회했는 것 때문에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어제 드디어 정보 공개를 해서 봤거든요. 어제 나왔더라고. 정춘수기가 민주당 국회의원 실세였던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정춘수기가 면허취소법, 의사면허취소법하고 간호법을 강행해가지고 제가 정춘숙 사무실 앞에서 1년 동안 집회했다고 고소장을 냈어요. 그래서 정춘숙이가 도대체 고소장을 어떻게 이쁘게 냈나 저도 궁금해가지고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이제 글자를 다 봤으니까 팩트를 확인했죠. 그러니까 정춘숙이가 고소한 이유가, 첫째, 자기는 국민 건강을 파탄낸 적이 없는데 이동욱 회장이 국민 건강 파탄내는 정춘숙이라고 했다고, 그게 명예훼손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건강 파탄내는 정춘숙, 소상공인 다 죽이는 정부, 이런 말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소상공인이 다 안 죽고 절반만 죽으면 고소합니까? 국민 상대로? 네? 두 번째는 고소 이유가 자기는 날치기 통과를 하지 않았는데 날치기 통과를 했다고 말했다고, 그게 명예훼손이랍니다. 여야 합의를 하지 않고 여당에서도 그러면은 날치기라 그랬는데, 간호법하고 면허취소법,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지 왜 나만 고소합니까? 날치기, 아니 그게 날치기를 그러면 그게 날치기 아닙니까? 자기가 충분한 논의 없이 절차 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그 여당 국민의힘의 동의도 없이 강행했으면 그걸 날치기라 그러지,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나는 무고로 고소를 할까? 날치기가 맞는데 날치기가 아니라고 나를 오히려 고소를 했으니까 이거는 무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국민을 상대로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소위 중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 사무실 앞에서 집회했다고 날치기 안 했는데 날치기 했어요 하면서 동네 경찰서에 고소하는 게 이게 정치인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국가 의료를 파탄 낸 적이 없는데 파탄 냈다고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고소하는 게 참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 그게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집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소상공인 뭐 다 죽인다 그러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되고, 국가경제 파탄 낸다 그래도 명예훼손이 될 거고, 뭐 일방통행이라 그래도 명예훼손이 될 거고, 그거를 가지고 참 그 내용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게 바로 민주당 이재명이나 정춘수기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하고 정춘수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욕한 게 뭡니까? 입틀막 했다는 거잖아요. 입틀막. 입을 막아가지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서 했냐. 지금 의사협회 회장도 입틀막 당했죠.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려다가. 근데 정춘수기가 입틀막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집회했는데 국가 의료 파탄 낸다고 했다고 고소하고, 일방통행, 그 날치기 통과했다고 고소하고, 이게 입틀막 아닙니까? 어느 방송국인지 모르겠는데 정춘수기가 입틀막 했다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무슨 자기 앞에 자기의 잘못된 정춘숙으로 인해서 대단한 고통을 느끼잖아요. 면허 취소시키고 간호법 통과시키고 해서 의사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데, 수만 명이 자기 때문에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입틀막을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정춘숙이가 계속 고소를 취하 안 하고 그런 짓을 하면 내가 민주당 앞에 가가지고 너네들은 입틀막 하지 마라 하는 거를 좀 한번 집회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한번 탄원서를 내보려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당신 옆에 있는 정춘수기가 입틀막 하려고 국민을 고소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부가요,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 의사들하고 시각이 다르죠. 입장이 다르죠. 자, 입장이 다르면 서로 입장을 좁혀가고 서로 논의를 해가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정부도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계속 어디 잡아 넣을까 처벌할까 요국리만 하잖아요. 이건 아주 비겁한 짓입니다. 비겁한 짓. 생각이 다르다고. 부모가요, 어린애하고 싸우면서 야 너 용돈 안 줘 이런 짓은 하지 말아요. 야 그거 너 잘못돼서 뭐 이렇게 해야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일부터 용돈 안 줘, 이거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거하고 본질하고 관계없는 걸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처벌하겠다 그러고 계속 뭐 인터넷 사이트 뒤에서 모니터링하고 이식거리 하는 자체가 굉장히 쪽팔리는 짓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비열한 짓이고, 국민을 상대로 고소하는 민주당이나 국민을 잡아 넣으려고 계속 그런 짓 하는 윤석열 정부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앞에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그런 거 이용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대한민국에 이건 또 남성 비하는 아닌데 이상한 남자들 중에서도 이상한 남자들이 있어서 그 아내나 애인을 죽이는 빈도가 하루에 한 명꼴로 나타난대요. 하루에 한 명꼴로. 칼 같은 걸로 자기 아내나 여자친구 죽이는 그 빈도가 1년에 한 명꼴로 나타나고 3일에 한 명꼴로 여성이 죽는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경찰력과 검찰력이 그렇게 남아 돌면 이런 것이나 좀 열심히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요, 신고해도 피해 당하신 분들 사례를 보면 인력 없다, 능력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잖아요. 여성이 도와달라 그래도 당신 보호해줄 인력이 안 된다. 그런데 의사 뒷조사하고 수사하는 데는 인력이 되게 많더라고. 저한테 전화 오는 정보관만 해도 되게 많더라고. 그 전화하는 시간에 그런 희생당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정보를 좀 수집하시고 조금 좀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하는 게 올바른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비 오는 날 법원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다가 안 나온 김에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공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부여한 것을 그렇게 비열하게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도 철저히 좀 앞으로 반성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야, 검찰 경찰 너네들은 빠져라, 그냥 우리끼리 대화할 테니까 이렇게 해야지, 검찰 경찰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비겁하게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2,000명 별로 근거도 없으면서. 이재명 민주당도 그렇게 좀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자기가 가진 양랑한 권력 가지고 그렇게 억압하려는 이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하게 해야죠. 정당하게. 그게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기평등의 원칙. 무기평등의 원칙이 뭡니까? 두 사람이 의사가 다를 때 그런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평등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더 유리한 무기를 가지고 협상하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적어도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흉기를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칼 들고 총 들고 협상하자는 거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꼬집어 주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런 지도자, 국민들을 좀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라면 사실 사태가 이렇게까지 길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비가 오는데 비를 처맞고 집회를 하든 말든, 정춘숙이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갔거든요. 비를 처맞고 하든 낙엽을 처맞고 하든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나가래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앞에까지 와서 비를 처맞고 하고 눈을 처맞고 하면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는 정춘숙이 꼴 납니다. 그러면은 또 내가 파탄 안 냈다고 그러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마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7차지만요. 사실 한 달은 또 집회차 없이 했었어요. 그거 치면 31차입니다. 31차 그전에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전희숙 회장님께서 이동욱 회장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집회를 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집회를 저 혼자 한 건 아니죠. 이렇게 긴 시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 혼자면은 중간에 접어야지. 우리 강봉수 부회장이 거의 매주 병원에 피팍을 받으면서 눈치를 보면서 매주 나와줬기 때문에, 또 우리 김영준 의장님도 거의 매주 나와주셨기 때문에 이 집회가 가능한 겁니다. 연설할 사람 몇 사람은 필요하거든요. 나 혼자 연설하면 한 두세 주 하다가 그만해야지. 그래서 우리 강봉수 부회장에게 한 번 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하고 면접을 같이 보러 다녔습니다. 잘려가지고. 참 서글픈 현실이죠. 이렇게 투쟁을 열심히 하면 어려게에서 알아줘야 되는데
자르는 사람도 의사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면접을 제가 이제 저 때문에 잘린 죄로 면접을 같이 가니까 그 원장님이 면접을 왜 회장님이 같이 오셨냐고 그래서 나 때문에 잘려가지고 같이 왔다고 면접을. 근데 부르는 월급은 훨씬 지금 받는 월급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세상사가 아이러니한 게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 강봉수 부회장은 의대 정원이 되면 좋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의대를 가야 되는 나이거든요. 의대 정원이 대폭이 되면 전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 부회장이. 나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을 왜 반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의대 정원이 늘면은 우리 애도 의대 갈 확률이 높아지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자기 자식 의대 다니는 의사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집회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저도 접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의대 다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우리 애 둘이는 의대도 안 다니는데 내가 지금 미친 것도 아니고 비 오는데 이러고 있고 강 부회장은 또 그 애들이 또 의대 가야 되는 나이인데 아버지가 애들의 앞길을 막으면서 의대 정원을 반대하고 있고 참 웃기는 세상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설치다가 이렇게 어제도 회원병원에 방문을 몇 군데 했어요. 이렇게 일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회원들 진료하고 있는 거를 딱 보면은 저도 의사니까 야 나도 환자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환자를 좀 오래 안 봤잖아요. 근데 나도 의사였지? 나도 환자분은 저게 참 좋아 보인다. 이 밖에서 이거 쌈박질이나 하고 이거 재미도 없고 돌아가야지 하면서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사분들이 껍데기는 좋아 보이는데 하는 얘기가 회장님 환자는 잘해줄수록 뒤통수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환자한테 잘해주지 말자. 환자 보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환자가 반갑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 의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 나도 돌아가기 싫네. 진료실로 돌아가고 싶은 진료실이 돼야 되는데 우리 회원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으면 나도 돌아가기 싫다. 의료계에 유명한 말이 아까 전에 유비무환이 있다고 했죠. 비가 오면 환자가 없다는 말. 그 다음에 또 의료계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할 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아무 연락 없는 게 희소식입니다. 1년 2년 지나가지고 병원으로 전화와서 원장님 제가 2년 전에 기억나세요? 3년 전에 진료받았는데 절대 반가운 전화가 아닙니다. 2년 전에 그때 치료해 주신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의 열중 9가 그래요. 2년 전에 3년 전에 그때 치료 잘해 주셔서 지금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오는 전화는 제 경험상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환자분 전화 오셨어요. 보호자분 전화 오셨어요. 그러면 솔직히 진료실에서 받기 싫어요. 거의 열중 9이 감사의 전화가 아니고 거의 시비 걸거나 문제 삼는 전화입니다. 오늘 의사분들 많이 오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강영호 원장님 어때요? 오랜만에 전화 6개월 만에 1년 만에 온 전화가 그때 수술한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전화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계속 아픈데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 것은 너무 회원들이 좀 무관심하다. 누구는 이렇게 31차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누구의 고유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좀 무관심한 회원분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 현실에 대해서만 그럴 게 아니라, 그리고 환자들한테 섭섭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사회에서 회원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회원들에 대해서 잘해줘봤자 별 소용없네 하는 생각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방송을 보시거나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참여가, 나 하나의 참여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라는 거. 사실 여러분들 구석에 앉아 계시는 의사분 한 분 한 분 제가 따로 인사는 안 드리지만 제가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당 재생병원 전공의 오민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고양시의 김영경 원장님, 그 다음에 이태환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염치 없지만 향후에도 시간이 좀 되실 때가 있으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왔는 의사분들이 하는 생각이, 갔더니 별로 없네, 다음부터는 안 가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갔더니 별로 없네, 나라도 다음부터 머리수 채워줘야 되겠네, 이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갔더니 뭐 별로 없더만 괜히 갔네, 다음부터 나도 안 가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의사들이 돌아가고 싶은 진료실, 그런 진료실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인성 고모님이 저한테 영상 하나 보냈는데, 이놈의 의사 새끼들 때리 잡읍시다 하는 영상을 보냈어요. 절대로 이 새끼들 막 바로 때려 잡아가 끝까지 막 버릇을 고쳐줍시다 막 이런 영상을 보냈는데, 참 그 영상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장님이 영상에 대해서 반박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반박글을 돌린 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반박글을 하나 작성해서 카톡이나 SNS 여러 군데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거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참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나 이 사회에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의사와 제가 반박글에 그래줬어요. 의사는 때려잡을 대상이 아니고 같이 지낼 같은 국민이다. 같이 지낼 같은 국민인데, 꼭 보면 의사 때려잡자고 그래요. 무슨 의사가 공산당입니까? 때려잡게? 예? 왜 의사를 때려잡자는 그 선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좀 따끔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 맞아, 같이 때려잡아야 돼가 아니라, 야, 의사도 알고 보면 같은 형제고 자매고 같은 부모고, 그런데 그걸 뭘 때려잡냐. 우리를 치료해주는 분이고 우리는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인데,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선동을 하는 정치인이나 이렇게 이상한 선동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보이면 우리가 그래도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사회는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비 오는데 이렇게 나왔는 거 보고 조금 이제 반성을 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구호 외치겠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으로 국가의료 파탄낸 박민수 파면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추진한 박민수 구속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추진한 조규홍 파면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정책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하라.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강제 명령 중단하라. 검찰, 경찰 앞세운 비열한 인권 유린 중단하라. 대한민국 의료 파탄 내고 전공의 의대생 거리로 내몬 박민수, 조규영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의료계 파업 조장하고 총선 파탄 낸 박민수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은 의대 정원 2,000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은 의대 정원 2,000명 원점에서